안녕하세요. HN 합동뉴스 TV 시청자 여러분. 오늘 첫 방송으로 인사드리게 된 김현호의 아낌없이 주는 나눔의 진행자 김현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저와 함께 재치 넘치는 웃음과 경험에서 얻어진 지혜로운 삶의 철학들을 아낌없이 나눠줄 고정 게스트, 사회운동가이자 셰프님이시고 인생우화 영다리의 꿈의 우화 작가이신 윤경숙 대표님을 소개드립니다. 환영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윤경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가 잘 소개한 거 맞죠? 예, 우리 현호 씨가 부르는 대로 뭐라고 부르든 다 오케이입니다. 예, 그렇죠. 앞으로 제가 내키는 대로 편하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키는 대로 편하게 어떻게? 뭐라 부를까요? 글쎄 우리가 좀 정하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별명이 많으신 걸로 들었습니다. 내 별명 그냥 좀 말하면 웃을지도 모르겠는데 원더우먼, 또 유관순 그 열사님 닮았다고 윤관순, 잔다르크 이러는데 마다 그냥 트위티라고 혹시 알아요? 새? 노란 귀여운 루니 툰인가 그런 만화 옛날에 잘 어울리는 것 유행했어요.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자면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며. 나무와 새? 노래 제목 같은데? 나무와 새 그룹 이름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근데 네. 나무와 새 내가 봤을 때는 아낌없이 준다면서요. 예. 그러면 산타 어때요? 산타 크리스마스도 얼마 선물을 안 남았는데. 주는? 네, 선물. 좋습니다. 선물을 주는 산타. 산타 좋네요. 그럼 제가 산타하고 우리 대표님은 뭘로? 잔다르크? 잔다르크. 잔다르크 하니까 이거 굉장히 괜히 좀 그 남자 같기도 하고 전사. 윤다르크? 윤다르크? 그게 그거지 뭐예요. 네. 그렇긴 한데 산타라며. 내가 산타라고 붙였으니까 또 뭐든 부르는 대로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죠 뭐. 그 잔다르크가 원래 양치기였다가 군인 된 거 알아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좋아. 그냥 산타, 나는 윤다르크. 좋습니다. 저는 산타, 그럼 윤다르크. 우리 산타 오늘 멋지게 한번 방송 잘 볼까요? 시작해봐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오늘의 초대 손님 사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읽어주시죠. 다른 사연이 있는 건 아니고 조금 특이한데요.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준배 씨라고 합니다. 성이 어떤 분이 성인지는 모르겠는데 준배 씨가 준배 할아버지를 좀 찾아주세요라고 사연을 보내오셨습니다. 왜 준배 씨가 할아버지를 찾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사연을 들어봐야 알겠지만 치매시거나 아니면 가출을 하셨거나 무슨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본인을 모셔서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준배 씨 혹시 나오셨나요, 준배 씨? 네, 오늘의 사연을 주신 준배 씨를 모셔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초대 손님 준배 씨를 모시겠습니다. 할아버지를 찾으시는 준배 씨. 어서 오세요. 준배 씨.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준배 씨 성이 어떻게 되나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태안에서 작은 떡볶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고준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떡볶이집. 네. 떡볶이집 사장님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네. 고준배. 왠지 영화 속 주인공, 소설 주인공 이름 같기도 하고, 그죠? 네, 김준배의 다이아몬드 소리 많이 듣습니다. 김준배보다는 고준배가 낫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 준배 씨 할아버지를 찾는다고 했는데 네. 무슨 사연인가요? 할아버지가 어디가 아프신가요? 두 분께서는 그 한국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갑자기 한국 전쟁? 저희 할아버지는 그 한국 전쟁 때 병사로 참여한 게 아니라 전쟁에 참여하신 게 아니라 억울하게 조금 특이하게 좀 부역 혐의라는 걸로 프레임이 돼서 부역? 네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부역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역이라는 게 참 저도 좀 어려운 단어였는데요. 저도 이제 조금 별로 좋은 단어는 좋은 아니죠. 단어는 아니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부역 혐의라는 프레임으로 돌아가셨는데 솔직히 말하면 시체도 못 찾았고 죽음만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체도 못 찾은 6.25 때 시체도 못 찾은 부역자 준배 씨 할아버지를
찾아달라는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사연을 좀 소개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얘기를 좀 옛날부터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뭐 아버지 이제 슬하에 그 누나 둘이랑 저랑 이렇게 해서 막내로 태어났고요. 항상 저희가 이제 아버지가 이제 제사를 모시면 그 옛날 할아버지 흑백 사진에 빛바란 네, 네. 그 단체 사진 같은데 뭐 이만큼만 좀 오려가지고 확대된 정말 흐릿흐릿한 사진을 하나 모시고 제사를 모셨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항상 그랬죠. 할아버지는 어떻게 돌아가셨는가. 그랬더니 아버지는 그때는 말씀을 안 해주셨고 뭐 할머니한테 얘기를 들어봐라. 그래서 저도 근데 제 기억으로는 할머니를 좀 늦게 찾은 거로 알고 있거든요. 아, 할머니는 그러면 할아버지는 좀 정리를 좀 할게요 지금. 네네네. 6.25 때 전쟁이 터졌고 그래서 할아버지가 부역자라는 오명을 쓰고 또는 뭐 부역자로 전쟁통에 돌아가셨고 네네. 그리고 할머니는 살아계셨고. 그 정리를 해드리면 네. 처음에 이제 한국 전쟁이 일어나서 음, 대한민국 국군이랑 네네. 뭐 누군가의 뭐 독재자의 전쟁에 의해서 음. 저희가 새벽에 기습으로 그렇죠. 전쟁이 벌어졌고 아무런 대비 없이 저희 국군은 뭐 낙동강까지 전선이 밀렸고요. 네네. 태안도 마찬가지로 그때 이후로 인민군이라고 하죠. 북한군이 서산에 이제 여기 서산시에 2개 연대가 주둔을 하면서 태안에 있는 곡물이랑 곡식들을 다 수거해 갑니다. 자기네들은 배급제라고 하니까. 그래서 뭐 약탈. 약탈이죠. 싹 다. 다 약탈해서 저희 이제 그 당시에 먹을 게 없지 않습니까? 집에 가면은 뭐 가족들도 있고 생계를 밥을 줘야 되는데 다 가져갔으니까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인민군들이 와서 요거를 사인을 하면 무슨 사인? 무슨 뭐 자기네들한테 그렇죠. 협조. 협조라는 뭐 이게 뭐 위에 프레임은 없고 그냥 이게 다 명단이 써 네네. 있겠죠. 사인만 하면 네. 쌀이라든지 보리라든지 감자를 준다고 하니 자식들은 먹여야 될 거 아닙니까? 가족들은. 그렇죠. 그래서 사인을 하신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근데 지금 그 산타 네. 그 우리 준배 씨 얘기 듣다 보니까 영화 뭐가 생각이 영화의 한 장면 같기도 하고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그거. 맞습니다. 네. 태극기 네. 휘날리며라는 영화를 보시면 그게 6.25의 참상에 대해서 그려진 영화잖아요. 그 주인 그 네. 누구 배우 뭐 배우 있는데. 고 네. 이은주 씨가 부역 혐의로 해서 그래요 맞아. 인민재판이나 네. 이런 걸 해서 청살해서 돌아가셨잖아요. 네. 그 장면이라고 비슷하고 보시면 됩니다. 그 아. 그렇게 해서 돌아가시게 됐고 그러니까 그 말하자면 남침한 북계 괴뢰군에 의해서 모든 뭐 식량 이런 것들은 다 약탈, 압수, 몰수 하고 난 다음에 본인들 배고픈 그 굶주린 일반 시민들에게 뭐 사인해라. 네, 그러면 그렇죠. 배급 준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할아버지가 그 배급 가족을 먹이기 위해서 배급을 받다가 부역자로 그 명단이 된 거죠. 사인할 수가 나중에 없는 그렇죠. 상황인데. 그러다가 이제 국군이 나도 사인할 거야 아마 그 그렇죠. 상황이면. 예. 그러다가 인천 상륙 작전이 벌어지면서 국군이 이제 수복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네, 이제 국군 경찰들이 이제 복귀를 하면서 니네들이 이제 요게 가담을 했으니 예. 너네들은 나쁜 놈들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돌아가신 분들이 엄청 많고요. 저희 할아버지도 그 중에 한 분이신 겁니다. 네. 그 사실 이거 조금 민감한 얘기인 것 같은데 우리 준배 씨 얘기가 그냥 처음에는 준배 할아버지를 좀 찾아주세요라고 해서 뭐 치매라든지 가출한 몸이 아프셔서 네. 가출한 할아버지 아니면 뭐 잃어버린 할아버지를 잃어버렸다는 건 좀 웃기지만 그런 얘기인 줄 알았더니 듣고 보니까 지금 가슴이 너무 사실은 멍하고 아파요. 그런데 이게 예민한 얘기긴 한데 6.25 전쟁통에 부역자라는 오명을 썼고 거기에 사인을 한 것만으로 이렇게 말하자면 이렇게 한나로 치부됐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전쟁이 낳은 어떤 극박한 어떤 상황에서 일어난 특수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지 이게 왜 어떻게 고르고 누가 누군지 알 수 있었을까요? 그 제가 이제 그 태안 유족회라는 거기서 지금 그 감사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유족회가 있어요. 태안 유족회가 예. 있습니다. 있는데 예.
그분들이 지금 연세들이 다 7, 80대 아, 그 계신데 그분들한테 이제 그분들한테는 아버님, 어머님이 되시겠죠. 그래서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면 7, 80대 준배가 또 있는 거네요. 준배 그렇죠, 씨가. 맞습니다. 저는 이제 뭐 3세가 되는 거고요. 몇 명이나 그래서 되시죠? 지금 유족회 활동하시는 분들은 1000명이 좀 넘으시고요. 아니 네. 그러면 그분들이 단가요? 아니면 아니죠. 저희는 이제 기록에 되어 있으신 분들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고 기록에 없이 돌아가신 분들이 훨씬 많은 겁니다. 아휴 네. 어떡해. 그래서 저도 이제 이 기록을 어떻게 찾게 됐냐면 저는 사실 할아버지가 없는 상태로 자랐잖아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아버지가 없는 분이셨고 그래서 아버지한테 언젠간 여쭤봤어요. 할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아버지는 모르신다. 말을 굳이 안 하셨어요. 안 하시고 그렇게 유년 시절을 보내고 제가 이제 군대를 갔고 군대도 제가 좀 강원도를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고 제대 후 이제 뭐 국가직이라고 하면 국가직이지만 나라를 위해서 조금 헌신한 직장도 다녔고 지금은 퇴직하고 떡볶이 장사를 하고 있지만 아 근데 준배 씨, 네. 저 좀 의구심이 드는 게 있어서 저 궁금한 건 좀 네, 못 참아요. 네, 우리 그래서 다르게 그렇죠, 다르게. 그 할아버지는 6.25 때 그러면 총살 당하신 건가요? 뭐 어떻게 된 건가요? 정확하게. 제가 이제 나라기록원이라는 데 가서 자료를 좀 찾았어요. 전 나라기록원? 나라기록원이라고 좀 아시나요? 뭐 나라의 모든 기록? 네, 성남에 아, 있는데 저도 그런 데가 처음 있어요? 알았습니다. 처음 아. 알았고 나라기록원 가기 전에 저희가 이제 할아버지랑 저랑 인간관계를 연결 관계를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제가 네. 할아버지 자료를 찾으러 갔는데 너무 오래되신 거예요. 네. 그 전산에 등록이 안 돼 있고 음. 제가 읍사무소를 5번 방문했습니다. 네, 할아버지 기록을 찾으려고. 근데 여직원님도 이제 좀 힘들 상황이죠. 제 얼굴만 보면 아 저거 또 왔구나. 자료가 없는데 근데 또 저쪽 안에 계신 또 어떤 좀 넓은 책상에 앉아 계신 분이 오시더라고요. 오시더니 뭐 때문에 그러시냐. 그래서 할아버지 기록을 좀 찾고 싶다. 출생년은 있는데 사망년도 없고 찾고 싶다 했더니 잠시만 기다리셔라 하더니 금고에서 오래된 옛날 수기로 작성된 이거 봐 이거 증명 봐. 이거 봐 꼭 드라마. 네, 그래서 거기 보니까 금고에서. 거기는 몇 년도 아닙니다. 우리가 웃고는 어, 있지만 단기로 써 있더라고요. 옛날 일제 방식으로 네. 주민등록 등이 입력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할아버지 기록을 찾아서 성남에 있는 나라기록원이라는 곳을 저 처음 알았어요. 진짜. 그래서 가서 방문하게 됐죠. 그래서 어떻게 돌아가셨다고 그래서? 이제 부역혐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부역혐의라서 경찰의 조사를 받으시고 경찰이 해서 이렇게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총살. 그러면 다 뭐 그때 그러면 그 부역자의 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사람은 그냥 다 총살인가요? 그 ABC로 분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것도 ABC로 분류해서 A는 A 등급은 뭐 돼지고기도 아니고 A 등급은 무조건 처형, B 등급은 처형 훈방 중간에서 좌시조사, C 등급은 훈방 이런 식으로 분류됐고요. 저희 할아버지는 뭐 그러니까 총살 그러니까 다 총살이에요. 아닙니다. 그 그럼요. 기록을 찾아보니 네. 너희들은 왜 이게 사건이 좀 더 비극적이었냐면 저희가 항상 보는 이 바닷가 저희가 바닷가가 많지 않습니까? 그쵸. 아름다운 바닷가도 있고 태안의 대표적인 백화산이라는 큰 산도 있고 거기가 모든 게 학살터였습니다. 아이고야. 총알도 아깝다고 죽창으로 찔러 죽이고 포승줄로 묶어서 불로 태워 죽이고 발목에다 모래주머니 차서 바닷가에 빠쳐 죽이고 유족들은 시체도 못 찾았죠. 이건 뭐 다른 말로 하면은 뭐 또 어떤 사건하고 다 이건 민감한 얘기네 오늘 들어보니까 맞습니다. 사건하고 연관 지어지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쟁 속에서 일어난 참극 비극인데 누구 개개인의 잘잘못을 따지기에는 참 전쟁이 일어나지 말아야 돼요, 그죠? 첫째는 저도 이제 태안에 살고 있지만 저도 몰랐어요. 이런 전쟁이라는 아픔이 태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졌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저대로 제 또래들도 다 모를 거예요. 모르는데 저도 모르는데 저희 밑에 뭐 동생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도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할아버지 기록을 찾아서 그 기록도 어떻게 보면은 옛날
서산 경찰서 지하 항상 뭐 금고에 있더라고요. 자료가 이만한 신원 기록부를 그래요. 찾아서 거기서 할아버지 명단을 발견을 하게 된 겁니다. 사실. 예. 그러니까 드라마는 없는 얘기를 드라마하지는 않아요. 근데 아무튼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얘기네. 근데 이 대목에서 우리 산타 그 아낌없이 준다면서 우리 할아버지를 찾는 준배 씨에게 할아버지를 좀 그 추모하거나 기억할 수 있는 노래 한 곡 좀 아낌없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 아, 네. 제가 그 보따리가 아주 크게 있는데 아이고. 무한대로 이렇게 아이고. 준비했습니다. 무한대로. 아, 감사합니다. 오. 아이고. 그러면 앞동안 시간을 우리- 네, 시간을 보내셨을 아버지의 마음이 생각이 됩니다. 네, 가슴에 묻고 아 할아버지가 할아버지랑 아니라 아버지가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 아버지와 또 아들에 대한 그 마음 생각되면서 이렇게 지나간 시간들을 아프지만 네네 마음에 묻고 이렇게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 마음 너무 아파요 노래인데 지금. 김정호 씨의 하얀 나비라는 노래. 아 너무 좋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사실 아, 네. 사실 우리가 웃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게 웃을 얘기는 아니거든요. 네. 근데 하얀 나비 너무 좋네요. 위로가 그러면 됐으면 좋겠습니다. 들어볼까요? 감사합니다. 하얀 예, 나비. 들어볼까요? 네, 예, 감사합니다. 위로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그 준배 할아버지와 준배 씨의 아버지와 우리 준배 씨를 위해서 자 청해 듣습니다. 김정호의 하얀 나비 듣겠습니다. 생각을 말아요. 지나간 일들을 그리워 말아요. 떠나갈 님인데 꽃잎은 시들어요. 슬퍼하지 말아요. 내가
저도요. 준배 씨 위로가 좀 되나요? 네. 준배 씨 노래가 위로가 됐나요? 첫 노래부터 이렇게 저에게 위로를 주시면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나는 아, 울컥할 뻔했어. 저도 내가 준배인 줄 알았어. 내가. 살짝 좀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네, 너무 위로가 되신다니 감사합니다. 정말. 가수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럼요. 아낌없이 줄 네. 거예요 앞으로. 네. 그 준배 씨 노래도 한 곡 들었는데 얘기가 아픈 사연 중에 중간 중간에 가족사 얘기가 조금 더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아까 이제 그 나라 기록원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데 할머니는 어떻게 되신 거예요? 할머니 안 계셨나요? 제가 그 할아버지를 더 찾고자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제 아버지가 돌도 안 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고 할머니가 이제 다른 데로 이제 재가를 하시게 된 거예요. 아니 아들을 데리고 네, 아버지를 이제 사촌네 집에다가 어떻게 보면 나쁜 말로 버림을 받으신 거죠. 그래서 아버지는 고아로 사촌네 집에서 그 밥이라도 얻어먹겠다. 어떡해. 초등학교 다니면서 나무를 저어가면서 염전일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운 환경에서 국민학교는 간신히 졸업만 하시고 그렇게 혼자 어떡해. 사셨던 거죠. 근데 할머니 나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네. 어떻게 고아로 크셨을 아버지를 생각하니까 그래서 어느덧 이제 아버지가 이제 지금 어머니를 이제 뭐 만나셔서 결혼식 하실 때 이제 갑자기 이제 할머니가 나타나신 거예요. 네. 결혼한다고 하니까 내가 아니 잠깐만 어떻게 알고? 같은 태안에 살고 계셨던 거예요. 아이고야. 같은 같은 가까운 나라에 태안에 살고 지켜보고 계셨던 거고 거기 가셔서 자손을 4명을 낳으셔서 혼자 또 먼저 사별을 먼저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야. 혼자 4명을 기르셨던 그 거예요. 할머니도 할머니의 정말 삶이 팔자가 기구하시다. 어려운 삶을 네, 살고. 맞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고아로 살았던 아버지인데 갑자기 엄마가 나타났다고 하니 뭐 텔레비처럼 부잣집 엄마가 아니어도 그래도 네. 어느 정도 사는 엄마였으면 엄마니까. 어땠을까 했는데 요거는 거기 가서도 불행하게 사셨고 일찍 남편을 또 사별을 하셨으니까 그래도 어머니니까 늦게나마 사랑 좀 받아보려고 아버지도 또 효도를 좀 많이 하려고 하시는데 정말 안타까운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의 아버지를 더 찾아드리고 싶은 게 아버지는 더 이상 고아가 아니다라는 거를 준배 씨가 네 그래서 좀 더 찾고 싶었던 바람이 컸던 것 그래서 같습니다. 그래서 나라 기록원에서 뭘 찾았다? 부역자? 어떻게 돌아가셨다? 네. 그 다음은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예전에 항상 제가 이제 유족회담 이제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런 사건에 대해서 옛날 뭐 노무현 대통령 때 진실화의 위원회가 설립이 돼서 그때 당시 이제 아버지한테도 연락이 한번 왔었나 봐요. 진실화의 위원회인가가 네, 그게 노무현 대통령 때 설립이 된 네,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연락이 왔는데 아버지는 그때 아들이 하나인데 연자제라는 대물림을 줄까봐. 또 연자제. 그 무서운 연자제. 옛날 분들은 그런 게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그런 게 어딨냐. 제가 연자제였으면 제가 어떻게 강원도에 있는 부대를 가고 전방. 아니 잠깐만. 저도 네네. 아니 연자제인 사람은 군대를 못 가요? 예, 휴전선 앞이라서 가족의 신혼조회까지 다 합니다. 집안에 신혼조회. 빨갱이가 군대는 가는데 네네. 전방. 그러면은 최전방 아무데도 안 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아무 사람도? 월북 전방에 다녀왔어요. 절책을 네. 지키다가. 군인이네. 그래서 이제 아버지 그런 게 어딨냐. 그럼 내가 어떻게 군대를 갈 수 있고 어떻게 내가 군대를 제대해서 이런 직장을 다닐 수가 있겠냐. 걱정이 되셔서. 그런 건 전혀 없다. 일반 직장 아니었어요? 저는 약간 또 나라에 좀 힘을 좀 보태고자 좀 공무원이었구나. 저기 무기를 만드는 연구소에 아이고 그러면 뭐 이거 연자제 아닌 것 같은데요? 네, 그 아버지한테 말씀드렸죠. 그런 게 있었으면 제가 이런데 어떻게 들어가냐. 저희 회사도 그 전 회사도 신혼조회를 다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아버지 혼자 혹시 신이시지 않으셨을까? 그러니까 사실은 연자제는 아니었는데 네, 맞습니다. 혼자 염려가 되신 거예요. 맨날 제사를 지내시면 맨날 그래요. 영정 사진도 아닌 네. 그 빛바랜 사진 앞에 보면서 그렇게 술 드시고 우셨어요. 나는
아버지 사랑 한 번도 받아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컸는데 하다못해 우리 엄마라고 있는 분도 엄마에 대한 사랑도 못 받고 자랐으니 아빠 평생 고아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그나마 내 자손들은 굶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시장에서 장사를 하셨거든요. 처음에는 너무 형편이 어려우니까 엄마는 이제 고무달 하나 있잖아요. 그거다 배추 2포기, 3포기 갖다가 팔기 시작했고 아버지께서는 그 쌀배달 옛날 짐자전거 큰 거 있잖아요. 그거로 하시면서 작은 점포를 하나 얻어서 야채 가게를 시작을 했는데 이게 상추 한 박스를 뜯으면 다 못 팔면 다 로스잖아요. 남는 게 너무 아까우니까 엄마가 거기서 생각에 전환을 하신 거예요. 내가 여기서 김치를 담아 만들어서 팔아볼까? 그 당시에는 다 손가락질했어요. 누가 김치를 사 먹냐? 담가 먹지. 예. 그 사 먹으면 며느리들이 욕 먹는 거예요. 김치 사왔다고 하면은. 근데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어머니가 시장에서 30년 넘게 장사를 하시다가 이제 뭐 결국에는 이제 암까지 걸리셔서 암 투병도 좀 하셨고 아버지도 이제 연세가 있어서 이제 귀가 좀 어두워지셨고. 근데 아버지한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거는 더 늦지 않게 아버지를 좀 찾아드리는 게 제 마지막 역할이 아닌가. 아니 네. 그런데 뭐 좀 이따가 또 우리 지난 과거 제가 늘 쓰는 말이 있어요. 성난 얼굴로 과거를 보지 말고 웃는 얼굴로 미래를 보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과거를 좀 청산하는 의미로 이제 2번 다시는 뒤돌아보지 말아야 될 과거. 네. 절대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는 과거. 이제 좀 잊어버리는 의미로 노래를 또 아낌없이 청해 듣기로 하고 준배 씨 네. 제일 중요한 거 여기서 그래서 나라 기록원이라는 데서 할아버지의 기록을 찾았고 네. 찾기는 찾았어요. 그죠? 찾았습니다. 네. 그리고 연자제였다면 나라의 기록에 의해서 연자제였다면 아마 전방 그다음에 방산 네네네. 저기 업체 연구소에 근무할 수 없었고 그러면 이거는 하나의 아버지만의 트라우마? 맞습니다. 트라우마. 그런데 그렇다면 아까 얘기한 무슨 뭐 유족회? 네네. 네, 거기에 계신 분들도 같은 트라우마인가요? 아니면 뭔가 이게 좀 정리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나요? 지금 유족회 계신 분들은 다 이제 아버님 뻘들인데 아버님들도 그 예전에 그런 뭐 억울한 경험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사법고시도 패스를 했는데 고위직에 또 계속 낙방이 되고 결국 이랬던 뭔가 있는 사람도 있었구나.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아버지도 그거의 얘기를 듣고 내 하나 있는 자식한테 끝까지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아서 아버지가 숨기셨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그래서 제가 이제 기록원에서 기록을 찾아서 지금 이번에 진실화의 2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접수를 했어요. 접수를 했는데 조사 중인 그 조사관이 나와서 조사를 했는데도 지금 기간이 한 1년이 좀 넘었거든요. 아직까지 진전되는 게 없습니다. 그 준배 씨, 내가 할아버지를 찾아주세요라고 해서 처음에는 가볍게 그 아프신 분 아니면 치매 이렇게 생각했는데 뭐 그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근데 사실 이 대목에서 얘기를 드리자면 가슴 아픈 사연인데 그 할아버지를 찾아드린다. 그 할아버지들이 많은 거잖아요. 지금 준배 씨 같은 할아버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나이의 분들이 준배 씨가 되어서 부모님들의 과거를 좀 청산하고 싶어 하시는 거죠. 가장 목표가 그겁니다. 그래서 네. 진실화해위원회인가에 네. 지금 저걸 했는데 네네. 제일 중요한 건 노무현 정부 때 이후 그때 생겼다고 하고 네네, 그러면 일기가. 정부의 정부 이렇게 넘어오면서 이렇게 민감한 사항 정치적인 거하고 얽혀서 민감한 사항이라서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지금 그분들이 원하시는 건 또 다른 준배 씨들이 원하시는 건 뭔가요 정확하게? 정확하게 저희 아버님, 할아버님들에 대한 그 빨갱이가 아닌 그거를 좀 억울한 누명을 좀 찾고 싶고요. 풀어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아직까지 저희는 시체 같은 걸 못 찾았지 않습니까? 학살터에 대한 발굴을 조금 진행되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유족품에다 좀 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빛바랜 영상사진보다는 그래도 유골이라도 좀 찾을 수 있는 그리고 그분들이 지금 태안군에서 1년에 한 번씩 추모제를 지내라고 이제 지원금에서 군청 강당에서 추모제를 매년 열고 있습니다. 저희가 유족해서 측면 받아봤을 때
그냥 위령탑이라도 하나 세워서 이런 아픔 장소에서 이렇게 저희 유족회들이 가서 조금 그 학살당하신 터에 학살당한 터가 엄청 많습니다. 아. 네, 태안에 바닷가도 있고 산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그러면 네. 우리 산타도 궁금할 것 같은데 태안만 그런가요? 아닙니다. 어. 서산도 있고 홍성도 있고 근데 태안에 가장 많이 돌아가셨더라고요. 기록으로 남은 분들이 한 1000여 분. 네, 기록 찾으신 분들만 1108명 그러면 정도 더 많을 되시고 수도 있고. 네, 태안에 그때 당시 인구의 3분의 1이 돌아가셨다고 그때 보시더라고요. 그러면 또 이 대목에서 제가 질문이 많아요. 왜냐면 다르크잖아요. 그래가지고 궁금한 게 많은데 특히나 이게 전쟁 뭐 이러니까 더 그러네요. 그러면 그렇게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는데 아마 정부 때마다 이게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었을 거고 그리고 그 유족회 분들은 그러면 과거 정부에 대한 원망이 많으신가요? 그 과거 정부보다는 항상 이제 이 분들은 지쳤어요. 아. 어느 정권 들어왔을 때는 해줄 것처럼 하고 어떤 정권 들어왔을 때는 내가 해줄게. 근데 진행된 게 아무도 없고 정치적으로 뭐 이용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바뀔 때마다 말로만 해줬지 진행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야, 그러면 이건 누가 됐든 청산을 한 번은 하기는 해야 되는 부분이네요, 그죠? 맞습니다. 그러면 뭐 이분들은 우리 유족분들은 이제 지쳐서 그 한국 전쟁은 누구에 의해서 탓을 한다면 저 북쪽에다 해야 되죠. 그럼요. 네. 저희 그러니까 사실은 뭐 전쟁 자체가 일어났다는 게 안타까운 거고 누구를 탓하고 뭐 하기보다는 이제 좀 빨갱이 자손이 아니라는 거 좀 확인시켜 달라. 네. 그 다음에 유해라도 일부분이라도 좀 돌려받을 수 있으면 고맙겠다. 그 다음에 위령제라도 제대로 지낼 수 있게 위령탑이라도 좀 마련이 되었으면 좋겠다. 네, 맞습니다. 쉬운 일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오래 해결이 안 되고 있을까요?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해결책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이 대목에서 옛날을 이제 예. 오늘로 추억을 끝내고 네. 과거를 청산하자는 의미로 뭐가 있을까요? 네, 과거의 어떤 아픔을 통해서 아버지가 그러셨던 것처럼 네. 아버지가 자식의 미래를 위해서 그 마음을 숨기시고 그 소망으로 이렇게 마음에 집중하셨던 것처럼 과거를 통해서 새로운 미래를 바라보는 눈을 좀 가져야 그래서 그래서 뭘 그러니까 어제부터 네. 예스데이를 한번 해요. yesterday 좋아요. 그러면 yesterday 준배 씨 네. 위로 좀 받아보세요. 자, 많이 받겠습니다. 네, 잘 비호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비호가. 알겠습니다. Yesterday, all my travels seem so far
분위기 너무 좋아. 아우 기호강 너무 잘했는데 우리 진짜 산타 맞네. 그런데 아 이건 그냥 사담인데 이 옷이 오늘 왜 이래요? 우리 초대 손님인 준배 씨까지. 뭐 우리 이거 우리 맞춘 거 아니죠? 사전에 뭐 맞춘 건 없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 나 지금 노래 들으면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마음의 색깔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붉은 노을, 가슴이 뭉클해서 뜨거워서. 우리 준배 씨 그러면 네네. 노래도 한 곡 들었고 이제 과거를 조금 청산하는 미래로 가기 위해서 네네. 그 진실화해 위원회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과 지금 그분들 그 유족회 분들과 우리 준배 씨가 바라는 거 그런 거 얘기 좀 해봐 줬으면 좋겠어요. 2기가 조만간에 이제 조사가 끝납니다. 아. 근데 더 이상 이제 다시 언제까지? 그 5월까지 연장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내년 5월. 네, 5월까지 연장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2기가 끝나면 또 3기는 또 언제 발족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요. 그 전국에 이제 유족회 분들이 많이 계세요. 많이 네네. 계신데 이분들이 이제 한 분 한 분 이제 연세가 있다 보니까 사시는 날보다 이제 못 사시는 날이 더 많다 보니 아. 그분들의 빨리 원한을 조금 풀어드려서 예, 그게 아, 가장 큰 목표고요. 전 못된 것 같아. 근데 이게 한 분 한 분 돌아가시면 돌아가시기를 기다리느라고 이 정부가 바뀔 때마다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거 그건 아닐 테고 분명히 이 대목에서 우리 그 신임 그 아마 이번에 새로 임명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진실화해위원회에 신임 박선영 위원장님 이렇게 우리 고준배 씨, 준배 씨와 또 다른 나이 많은 준배 씨가 천여 분 넘게 계시답니다. 이분들의 할아버지, 이분들의 아픔을 과거를 청산하는 정부, 윤석열 정부의 큰 과업으로 한번 시원하게 정리 좀 한번 해주시죠.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우리 그 신임 박선영 위원장님을 위해서 박수. 예. 그러면 네네. 저 박수도 쳤고 부탁도 드렸으니까 우리가 공개적으로 네네. 진실화해위원회가 내년 5월이니까 5월 안에는 이게 정리가 되어야 되고 그렇죠. 만약에 안 되면 그 다음으로 또 또, 넘어가야 되는 기나긴 또 시간을 또 지나는 거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그냥 빨리. 요번에 정리하고 정리가 됐습니다. 진짜 그냥 대한민국이 소통하고 화해하고 맞습니다. 화합하는 의미로 정리가 됐으면 좋겠네요. 그냥 그 말대로 진실과 화해. 응. 솔직히 과거는 이제 정리가 돼야 되는 게 맞고요. 아픈 과거지만 또 잊어서는 안 되는 과거기 때문에 저희 이제 태안에 있는 젊은 청년들도 모르는 사건이거든요. 사실 관심이 없어요. 자기 일이 아니면 저도 모르고 살았거든요. 저도 이제 할아버지 일부러 때문에. 묻어둔 게 아닐까요? 그게 좀 네. 안타까운 거예요. 네, 옛날 뭐 운동들이 많았잖아요. 뭐 저기 동학농민운동부터 해서 다 이런 건 기억하는데 왜 이거를 기억을 못할까? 그런데 준배 씨, 네네. 이 대목에서 산타 만약에 지금 아까 유족분들이 원하시는 게 3가지 정도였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위령제를 지낼 그 위령탑 이 정도는 태안군 차원에서 해결하거나 뭐 도 차원에서 해결될 수 있는 일 아닐까요? 역시 응. 참 좋은 말씀이시죠. 그러네요. 예. 네, 근데 네. 뭐 그런데 그거까지는 제가 잘 왜 안 됐을까요? 그러니까 요청은 어. 했는데 항상 뭐 예산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진짜 필요 없는 축제에 쓰지 말고 축제 같은 거 하느라고 하지 말고 이런 거 빨리빨리 청산해서 과거 청산하고 앞으로 발전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야지. 너무 좋은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 태안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인구 소멸 위기 네. 지역이기도 하고 땅이 이제 군에 갖고 있는 땅도 많이 있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군수님께서 그 땅을 뭐 몇 개 선정을 해서 금년에 돌아봐서 뭐 매뉴얼을 작성해서 좀 달라고 이렇게 요청해 주셔서 저희가 작년에 전국에 이제 위령탑 세워져 있는 곳을 다 방문을 했고 그래서 사진을 다 찍어서 어느 부지가 좋을 것 같습니다 해가지고 일단은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래요? 상태인데, 네. 그러면 태안군 군수님 그 가세로 군수님 얘기 들으셨죠? 우리가 태안군이 제일 먼저 진실은 진실대로 또 과거는 과거대로 화해하는 차원에서 태안군이 그런 거에 앞장서는 1호 군이 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군수님
좀 우리 준배 씨의 할아버지뿐만 아니라 태양군의 아픔을 털털 털어버리시고 미래로 한번 나가보시죠.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가군수님한테도 준배 씨. 네네. 제가 사실은 이게 남의 얘기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 할아버지도 얼굴도 못 뵀습니다. 아, 네. 아버지한테 늘 들었던 자랑스러운 나의 할아버지도 6.25 때 북계 괴뢰군한테 총살당하셨대요. 뭐 저희 할아버지야 뭐 연자제 또는 뭐 부역자 이건 아니고 국가의 녹을 먹고 사셨던 분이다 보니까 아마 이제 북계 군들한테는 제일 1호 총살 대상자였나 봐요. 그래서 너무너무 아픔이 있어요.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저도 아픈데 준배 씨야 오죽 아팠겠고 또 그 아버지는 얼마나 마음이 힘드셨겠어요. 왜 아버지도 그리워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아들에게 터놓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그런 준배 씨가 효자시네요. 아유 아닙니다. 더 열심히 살아야죠. 아버지한테. 아버지 잃어버린 시간을 우리 준배 씨가 행복하게 사는 것이 그 아픈 시간들을 그래요. 보상하는 그리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거기다가 그 노무현 대통령 때 그 진실화해위원회가 이런 것들에 앞장서서 좀 아마 해결하고 싶었던 모양이신데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됐다고 하면 지금 5월 달이라고 하니까 이 정부 하에서 좋은 성과가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네, 감사합니다. 아마 어느 정부든 아마 노력은 했을 텐데 네네. 그런 과정 속에서 또 이거 해결하면 뭐 너도 해달라 나도 해달라 그 마음은 다 알겠는데 차곡차곡 순차적으로 하되 5월이 임박했다고 하니 몇 달 안 남았으니까 좋은 소식이 있기를 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준배 씨한테 우리 산타 해줄 말 없을까요? 노래 말고 또 아낌없이 쓸 수 있는 말. 네, 아까 오늘 이렇게 불렀던 하얀 나비의 가사처럼 지나간 일들은 지금 한 70년, 80년 정말 아픈 대한민국의 역사 비극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준배 씨의 아버지의 이야기가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 이웃, 그쵸. 우리 국민, 우리 가족의 이야기거든요. 그 아픔 우리가 공유하고 이것을 나갈 수 있는 또 방법을 또 이렇게 윤다르크님께서 또 제시해 주셨는데 너무 좋은 방향. 하루빨리 또 그것이 다 해결되고 안 되고 이전에 우리 마음에서 네네. 미래를 향해서 밝게 또 소망으로 나아가는 그런 발걸음이 또 삶이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준배 씨, 네네. 저는 그 아버님이 혼자 연자제, 아, 혼자 부역자의 아들로 그 다음에 연자제로 마음의 짐을 안고 평생을 사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그 세대는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 세대는 왜냐하면 지금처럼 여러 정보가 없으니까. 그런데 준배 씨가 그래도 최전방에 대한민국 군인으로 남자로 남아로 최전방에 가서 근무를 쓰고 그 다음에 또 방산 업체 연구소에서 일을 했다고 하니까 정말 멋지고 그 다음에 정말 대단하신 아버님을 두신 것 같아요. 근데 이 대목에서 저도 여자라서 그런지 또 마음고생하고 자식을 먹고 살려고 그러셨겠지만 그 할머니의 아픔 그 다음에 또 아버지를 봐야 했던 준배 씨의 어머니의 아픔 가족들의 아픔이 올 2024년을 기화로 해서 25년은 다 해결되고 대한민국도 서로 좀 손잡고 화합하고 싸우지 말고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준배 씨 위로 받으셨죠? 아유, 너무 많이 속편히 네. 이렇게 말할 기회가 많이 맞아요. 없었는데 솔직히 얼굴도 빨개지고 많이 조금 긴장이 됐는데 말하는 것만으로 이거 네. 김현호의 맡김없이 주는 얘기가 또 첫 게스트로 또 네. 참여하게 돼서 너무 아이고,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또 다 들어주시는 또 대표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사연 주셔서 감사해요. 24년도에 마지막에 선물을 받은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 하기가 그랬을 텐데 사연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예, 우리 그러면 아낌없이 주는 우리 산타에게 준배 씨에게 마지막 2024년을 12월인데 보내는 마음으로 멋진 노래 선물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다시 자, 노래
기호강 노래 듣겠습니다. 준배 씨를 위한 2024년도 선물. 네, 감사합니다. 반딧불은 무엇을 먹던지 간에 빛을 내는데 그 에너지를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독거미는 무엇을 먹던지 간에 독을 만드는 데 쓴다고 합니다. 우리 준배 씨가 삶의 모든 어려움을 정말 미래를 향한 어떤 마음의 소망으로, 희망으로 이렇게 바꾸는 그런 마음의 힘을 가지시길 바라면서 혼자가 아니다. 우리 윤다르크가 함께 하고 계시다. 그 일들이 다르크다. 저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번에는 모자를 하나, 산타 모자를 하나 써야지. 시켜와야 되겠습니다. 네. 늘 외롭다 느낄 때 하늘을 봐요. 같은 태양 아래 있어요. 우린 하나예요. 마주치는 눈빛으로 만들어가요. 나지막히 함께 불러요. 사랑의 노래는 작은 가슴 하나 고운 사랑 모아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아름다운 세상. 혼자선 이룰 순 없죠. 세상 무엇도 마주 잡은 두 손으로 사랑을 키워요. 함께 있기에 아름다운 안개꽃처럼 서로를 곱게 감싸줘요. 모두 여기 모여 작은 가슴 하나 고운 사랑 모아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운 세상. 준배 씨 화이팅입니다. 산타. 고맙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할 얘기 없나요? 할 얘기가 있습니다. 네. 김연호의 아낌없이 주나무는 매주 화요일에 HN 합동뉴스 TV 유튜브 방송 채널을 통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사회 곳곳의 숨은 이야기, 또 못다한 이야기들과 사회 이슈로 시청자 여러분의 사연 등을 소개하며 즐기는 음악이 있는 방송, 뭐든 아낌없이 불러주는 산타 김연호와 네, 양치기 전사 윤다르크가 함께하는 김연호의 아낌없이 주는 나무였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네, 방송 잠깐 나가기에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성의 있고 재미있는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을 선정해서 기프티콘을 선물해드립니다. 역시 산타다, 많이 산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네. 김연호의 아낌없이 주는 나무. 또 만나요. 네, 고맙습니다.